트럼프 관세 폭탄에도 한국 차를 계속 산다는. 여기 미국 중산층 가장들의 대반란 있습니다. 워싱턴 아빠가 15년간 타던 토요타를 버리고 12개월 대기 후 한국 차를 구매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의 바쁜 금융가에서 금융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영국인 세라피나 블랙우드입니다. 저는 화요일 아침이 제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15년 된 제규어 XF 안에서 타워 브릿지 한복판에 앉아 있었고 보닛 아래에서 화난 용처럼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차는 몇 주 동안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제규어는 마침내 저를 포기했어요. 뒤에서 차들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난 운전자들이 창문을 내리고 제가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말들을 소리쳤어요. 저는 핸들을 더 꽉 잡고 열쇠를 한 번 더 돌려봤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차가 완전히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그 끔찍한 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운전기사가 뛰어나와 제 창문으로 걸어왔어요. 그는 이런 걸 1000번도 본 것처럼 고개를 저으며 또 다른 오래된 제규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영국 차들은 이제 박물관 유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제네시스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들이 새로운 럭셔리의 왕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가 하늘이 보라색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를 쳐다봤어요. 한국이라고요? 농담하시는 거겠죠. 한국 차가 영국 차보다 좋을 리가 없다고 말했어요. 운전기사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보시게 될 거라고, 시대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제 제규어가 트럭 위로 끌려 올라가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차가 아니었어요. 제규어 공장에서 30년간 일했던 제 아버지 에드워드와의 연결고리였어요. 아버지는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이 차를 사주시기 위해 몇 달 동안 돈을 모으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영국 차가 세계 최고라고,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침내 주름진 옷과 엉망인 머리로 사무실로 뛰어들어갔을 때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독일인 동료 한스가 차분한 목소리로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아마 더 신뢰할 만한 것을 고려할 때가 됐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영국 차가 아닌 다른 걸 운전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정말 어쩌면 그 프랑스 견인차 기사가 한 가지에 대해서는 옳았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어쩌면 정말로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요. 다음 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불쌍한 제 제규어가 수리점에 있는 동안 저는 여전히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있었어요. 정비사가 나쁜 소식을 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많이 든다고 했어요. 정비사는 지친 목소리로 그냥 부품용으로 팔라고 말했어요. 이런 오래된 제규어들은 돈 먹는 하마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제 차를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건 아버지의 추억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또 다른 스트레스 많은 재무 보고서 분석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머리를 맑게 할 몇 분의 여유가 필요했어요. 예전에는 대부분 반짝이는 BMW들, 매끄러운 메르세데스들, 그리고 자랑스러운 제규어들이 있던 곳에 이제는 제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차들이 보였어요. 그것들은 비싸고 우아해 보였고 부드러운 라인과 빛을 받는 듯한 독특한 날개 로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제가 몇 년 전에 기억하던 네모난 한국 차들이 아니었어요. 그날 아침 늦게 커피타임에 저는 한스에게 그 차들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사무실 창문을 통해 주차장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스는 그것들이 제네시스 자동차라고, 한국에서 온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CEO가 지난달에 지구십을 샀고 고위 관리자들의 절반이 이제 제네시스 GV80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한국에서 온 것인데 어떻게 유럽 차들보다 좋을 수가 있냐고 말했어요. 한스는 열정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스크롤하기 시작했어요. 한스는 이 내부를 보라고, 그냥 보라고 말했어요. 그는 5성급 호텔에 있어야 할 것 같은 차 시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부드러운 가죽과 아름다운 스티칭이 있었어요. 한스는 이 모든 기술을 보라고 했어요. 마사지 시트, 거대한 스크린들, 그리고 콘서트 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내부는 정말 놀라워 보였어요. 대시보드는 우주선에서 온 것 같아 보였지만 좋은 의미에서요. 한스는 흥미진진해지면서 독일 억양이 더 강해지며 계속 말했어요. 제네시스가 유럽 전역에서 상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자동차 잡지들이 그것들을 럭셔리의 미래라고 부르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심지어 여왕의 자동차 고문도 지난달에 시승했다고 했어요. 모든 자동차 잡지에 실렸다고 했어요.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여왕의 고문이라고요?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한스는 완전히 정말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제네시스 자동차들이 독일 차들보다 더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고 영국 차들보다 훨씬 더 신뢰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스는 잠시 멈추고 친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한스는 미안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누군가가 물고기가 날 수 있다고 방금 말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한국 차들은 항상 고장나는 값싼 복제품이어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 자동차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한스가 저에게 완전히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CEO인 웰링턴 부인이 혁신과 트렌드를 앞서가는 것에 대한 원래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항상 완벽한 정장을 입고 최신 차를 운전하는 50대의 우아한 여성이에요. 웰링턴 부인은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넘기며 비즈니스에서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때로는 최고의 혁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을 보라고 했어요. 웰링턴 부인은 5년 전에 누가 한국의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가 독일과 영국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느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네시스가 정확히 그것을 해냈다고 했어요. 그들이 품질과 혁신이 어디서든 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했어요. 웰링턴 부인은 회의실을 직접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웰링턴 부인은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지난달에 두 번째 제네시스를 샀다고 말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고 제 동료들 중 몇 명이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완전히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동안 어떤 종류의 거품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건가요? 한국 차들이 이제 아버지가 평생 경력을 바쳐 만든 제규어들보다 더 좋다고 여겨진다는 것을 아신다면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요? 사흘 동안 저는 한스가 보여준 것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 제네시스 자동차 내부 사진들이 회의 중에도 점심을 먹을 때도 심지어 밤에 잠들려고 할 때도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것들은 제가 몇 년 전에 기억하던 값싼 한국 차들이 아니었어요. 이것들은 억만장자들과 비밀요원들에 관한 영화에 나와야 할 것 같아 보였어요. 신비로운 단서를 발견했지만 퍼즐을 풀 수 없는 탐정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마이너스 영국이 아닌 자동차 전시장을 방문하는 것 저는 이 차들을 직접 봐야 했어요. 저는 런던의 제네시스 전시장을 찾아봤고 도시의 가장 비싼 쇼핑 지구 중심부인 메이페어에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웹사이트는 현대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차들이 있는 반짝이는 쇼룸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죄책감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네시스 전시장에 걸어갔을 때 저는 완전히 멈춰섰어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창문들이 완벽한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는 차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흰색, 은색, 그리고 유리였고 깔끔한 선들이 전체 공간을 차분하고 세련되게 느끼게 만들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저를 데려가던 어수선한 제규어 전시장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걸어 들어갈 용기를 내기 위해 밖에서 완전히 1분 동안 서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본다면 어떡하지? 제가 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한다면 어떡하지? 제가 창피를 당한다면 어떡하지? 마침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유리문을 밀었어요. 미카엘라는 사랑스러운 이탈리아 억양으로 환영한다고 말했고 자신이 미카엘라라고 소개했어요. 럭셔리의 미래를 경험하는 데 관심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녀는 완벽하게 맞춘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쇼룸 바닥을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긴장해서 그냥 구경하는 거라고, 이런 차들에 대해 정말 잘 모른다고 말했어요. 코트를 더 꽉 둘러쌌어요. 미카엘라의 눈이 반짝이며 완벽하다고 말했어요. 제네시스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쇼룸 조명 아래에서 빛나는 것 같은 멋진 은색 SUV로 저를 안내했어요. 페인트는 너무 완벽해서 액체수은처럼 보였어요. 모양은 강력하면서도 우아했고 달릴 준비가 된 운동선수가 완벽하게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미카엘라는 부드러운 보닛을 따라 손을 움직이며 이것이 GV70이라고 말했어요. 런던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라고 했어요. 안에 앉아보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라고 말하기 전에 그녀는 운전석 문을 열고 제게 들어가라고 손짓하고 있었어요. 앉는 순간 저는 소리를 내며 깜짝 놀랐어요. 시트가 저를 돌봐주는 누군가의 부드러운 포옹처럼 감싸는 것 같았어요. 미카엘라는 조수석에 앉으며 제가 만지는 모든 표면이 진짜 가죽이나 진짜 금속이라고 설명했어요. 어디에도 가짜 플라스틱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라고 했어요. 그녀가 버튼을 누르자 갑자기 시트가 제 등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몇 주 동안 불편한 지하철을 탄 후에 이것은 천국 같았어요. 미카엘라는 차를 몰고 가보고 싶은지 마치 차 한잔 할 것인지 묻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어요. 10분 후 저는 제가 2년 동안 버는 것보다 더 비싼 차를 타고 런던의 바쁜 거리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GV70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미카엘라는 우리가 교통체증을 부드럽게 지나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느껴보라고 말했어요. 서스펜션이 도로 상황에 자동으로 조정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운드 시스템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녀가 대시보드에 뭔가를 누르자 갑자기 우리는 제가 차 안에서 들어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음악에 둘러싸였어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바로 우리와 함께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미카엘라는 우리가 하이드파크를 지나가면서 안전 기능들이 놀랍다고 계속 말했어요. 차가 제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제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장인정신은 모든 세부 사항이 한국의 예술가들에 의해 손으로 마무리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애슬레틱 엘레간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강력하지만 우아한 프로 댄서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고장난 제규어의 스트레스, 직장에서의 압박감, 돈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우리가 도시를 운전하면서 그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차는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제가 알기도 전에 미리 알아차리는 것 같았어요. 앞차에 가까이 갔을 때 부드럽게 경고해줬어요. 저는 놀라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할 줄 아는지 물어봤어요. 미카엘라는 간단하게 인공지능이라고 말했어요. 차가 제 습관과 선호도를 학습한다고 했어요. 몇 주 후에는 저를 돌봐주고 싶어하는 개인 비서 같아진다고 했어요. 우리는 45분 동안 운전했어요. 바쁜 거리와 조용한 동네를 지나 유명한 랜드마크들과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런던의 숨겨진 구석들을 지나면서요. 매 순간이 제가 자동차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 더 인상 깊게 만들고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이 한국차는 제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저에게 깊은 인상을 줬어요. 아버지의 오래된 제규어보다 작년에 시승했던 BMW보다 제가 4바퀴로 경험해본 어떤 것보다도 좋았어요. 쇼룸 앞에 주차하면서 저는 미카엘라에게 이것에 대해 생각해봐야겠다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흔들렸는데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미카엘라는 이전에 1000번도 들어본 것처럼 알고 있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말라고 했어요. 현재 이 정확한 모델과 색상에 대해 12개월의 대기자 명단이 있다고 했어요. 12개월. 저는 누군가가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위해 1년을 기꺼이 기다린다고 방금 말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고객들이 이런 차들을 위해 그렇게 오래 기꺼이 기다린다면 그것들은 정말로 특별한 것임에 틀림없었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저는 영국산이 아닌 차를 사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네시스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어요. 시트가 따뜻한 담요처럼 저를 어떻게 감싸 안았는지, 음악이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어떻게 들렸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또한 어떻게든 제 가족을 배신한 것 같은 죄책감도 느꼈어요. 아버지 에드워드는 이미 그곳에 계셨고 창가 옆 좋아하시는 의자에 앉아 저녁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금요일에 저녁 식사를 하러 오셨어요. 그것이 우리 가족의 전통이었거든요. 제 남편 올리버는 제 뺨에 가벼운 키스를 하며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봤어요. 그는 여전히 건축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깔끔한 버튼다운 셔츠와 사무실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에도 어떻게든 구겨지지 않는 것 같은 어두운 바지를요. 저는 코트를 걸며 아시잖아요. 평소와 같았다고 거짓말했어요. 숫자와 스프레드 시트 그리고 더 많은 숫자들이라고 했어요. 마침내 디저트를 끝마칠 때 저는 용기를 내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날씨에 대해 묻는 것처럼 가능한 한 아무렇지 않게 한국 자동차에 대해 뭘 아시는지 물어봤어요. 반응은 즉각적이고 극적이었어요. 아버지 에드워드는 차를 마시다가 거의 목이 막힐 뻔하셨어요. 큰 소리와 함께 찻잔을 내려놓으시고 제가 방금 화성으로 이사 가자고 제안한 것처럼 저를 쳐다보셨어요. 아버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한국 자동차냐고 더듬거리셨어요. 세라피나 정말 진심은 아니겠지?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제규어에서 30년을 일했다고 하셨어요. 한국 자동차들은 그냥 진짜 자동차들의 값싼 복제품이라고 하셨어요. 영혼도 유산도 영국의 장인 정신도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 15살 소피아가 식탁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소피아는 휴대폰에서 올려다보며 실제로는 할아버지라고 말했어요. 우리 음악 선생님이 지난주 수업에서 BTS 뮤직비디오를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국이 이제 최고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삼성과 LG가 한국 회사라고 했어요. 아마 좋은 자동차도 만들 거라고 했어요. 제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요. 그리고 제 친구 토미의 아빠가 현대차를 가지고 있는데 절대 고장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했어요. 항상 수리점에 있는 제임스 삼촌의 레인지 로버와는 다르게 말이에요. 에드워드는 완전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눈이 커지시며 포크를 무기인 것처럼 내려놓으셨어요. 영국은 한 세기가 넘도록 가장 뛰어난 자동차를 만들어 왔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고, 전통이 있고, 유산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매 단어마다 더 커지고 있었고, 저는 아버지의 눈에서 타오르는 열정을 볼 수 있었어요. 영국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가지셨던 그 열정 말이에요. 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세며 제규어, 에스턴 마틴, 벤틀리, 롤스로이스라고 계속하셨어요. 이것들은 의미가 있는 이름들이라고 하셨어요. 영국의 우수성, 영국의 공학기술, 영국의 자부심을 대표한다고 하셨어요. 조용히 디저트를 먹고 있던 올리버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건축가로서 그는 모든 것에 대해 항상 차분하고 신중했어요. 올리버는 부드럽게 아버지라고 말하며 이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좋은 디자인은 세계 어디서든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일본 건축이나 이탈리아 패션, 독일 공학기술을 보라고 했어요. 품질은 한 나라에만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에드워드는 놀라움과 실망이 섞인 표정으로 사위를 바라보셨어요. 올리버야, 너에게서는 더 나은 것을 기대했다고 하셨어요. 다른 누구보다 너는 전통과 유산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올리버는 참을성 있게 전통을 이해한다고 아버지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때로는 최고의 아이디어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온다고 했어요. 소피아가 다시 휴대폰에서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한국 회사들이 이제 대부분의 영국 자동차용 스크린을 만든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도요? 심지어 일부 제규어 부품들도 한국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뒤따른 침묵은 너무나 짙어서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에드워드의 얼굴은 여러 가지 색깔을 거쳤어요. 빨간색, 그 다음 창백함, 그 다음 다시 빨간색으로요. 아버지는 마침내 그건 다르다고 중얼거리셨지만 목소리에서 약간의 자신감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건 그냥 부품이라고 하셨어요. 전체 자동차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제 일부는 시승에 대해 제네시스가 얼마나 놀라웠는지에 대해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다른 일부는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것이 그분에게 오랫동안 너무나 의미 있었던 가족, 전통을 깨뜨리는 것이 무서웠어요.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고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쳐다봤어요. 올리버는 이미 제 옆에서 부드럽게 코를 골고 있었지만 저는 돌아가는 생각들을 잠재울 수 없었어요. 저는 제네시스가 저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했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운전하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차는 단단하고 신뢰할 만하게 느껴졌고 오래 지속되도록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느껴졌고 과거 대신 미래에 속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우리 가족의 전통을 배신하고 있는 걸까요? 제 손으로 직접 영국 자동차를 만드는데 전 경력을 바친 아버지에게 불충실한 걸까요? 그 사진에서 아버지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해 보이셨어요. 제가 한국 자동차를 산다면 아버지가 다시 그런 식으로 저를 바라봐 주실까요?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서 저는 여전히 그 제네시스 시트들이 제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여전히 그 완벽한 사운드 시스템이 저만을 위한 교향곡처럼 연주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몇 주 동안 우리 집에서 놀랍고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가족이 한국에 대해 호기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소피아부터 시작됐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제가 들어본 적 없는 흥겨운 곡을 흥얼거리며 집에 왔어요. 저는 그녀가 부엌 식탁에서 숙제를 하는 동안 그게 무슨 노래인지 물어봤어요. 소피아는 수학 문제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BTS의 다이너마이트라고 말했어요. 제 친구들이 모두 이제 한국 노래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어는 완전히 다른 알파벳이 있다는 것을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작은 그림들 같아 보인다고 했어요. 곧 소피아는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씩 한국 가수들의 비디오를 보고 자신의 침실에서 그들의 춤 동작을 따라하려고 했어요. 그는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를 발견하고 애니메이션 스타일 만화라고 불리는 것에 빠져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알렉산더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 영화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로봇을 만드는 소년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제 실용적인 건축가 남편 올리버까지도 한국 열풍에 휩쓸렸어요. 그는 한국 건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흥미진진하게 빛나는 눈으로 직장에서 집에 돌아왔어요. 올리버는 식탁에 건축 잡지들을 펼치며 세라피나, 오늘 제가 발견한 것을 믿지 못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한국 건축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건물들을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전통적인 아시아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을 결합하고 있다고 했어요. 완전히 훌륭하다고 했어요.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저녁, 에드워드가 직장으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에드워드는 천천히 세라피나라고 말하며 한국 회사들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서 너무 성급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빠 무슨 뜻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연구를 좀 해봤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조선업체들이 세계 최고로 여겨진다는 것을 아시냐고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만든 어떤 것보다도 더 발달된 배들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저는 제가 듣고 있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어요. 영국이 항상 최고라고 평생 믿으며 살아오신 아버지가 실제로 한국 공학 기술을 칭찬하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아마 자신이 이런 제네시스 자동차 중 하나를 직접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2주 후 우리 가족 전체가 올리버의 차에 모두 타고 메이페어의 제네시스 전시장으로 갔어요. 미카엘라는 우리 모두를 보고 완전히 기뻐했어요. 제가 가족들이 제네시스 자동차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크리스마스 아침처럼 밝아졌어요. 미카엘라는 손뼉을 치며 이것은 정말 좋다고 말했어요. 모든 분들이 다른 모델들을 시승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각자에게 완벽한 차들이 있다고 했어요. 에드워드는 가장 크고 고급스러운 세단인 G90을 운전하기로 선택했어요. 핸들 뒤에 앉았을 때 아버지는 아버지의 옷을 입어보는 어린 소년처럼 작고 불확실해 보였어요. 45분 후 시승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아버지를 거의 알아볼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눈은 놀라움으로 크게 떠져 있었고 손이 실제로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에드워드는 경외심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공학기술이라고 속삭이셨어요. 그것은 특별했다고 하셨어요.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 재료의 품질, 조립의 정밀함. 영국 제조업의 황금기 이후로 이런 장인 정신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전시장의 가죽 의자 중 하나에 무겁게 앉으시고 경이로움으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세라피나, 이 차는 내가 조립하던 제규어들보다 더 잘 만들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이라고 하셨어요. 소피아와 알렉산더는 차의 모든 기술을 테스트하며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간단한 음성 명령으로 음악, 온도, 심지어 실내 조명까지 조절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친근한 로봇인 것처럼 차에게 웃으며 소리치며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알렉산더는 차야 신나는 음악 틀어줘 라고 명령했고 즉시 스피커가 쾌활한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 찼어요. 소피아는 차야 더 따뜻하게 해줘 라고 덧붙였고 기후 조절 장치가 즉시 조정됐어요. 대시보드의 다른 디스플레이들을 가리키며 계속 이것 좀 보세요라고 말했어요. 스스로 주차할 수 있고 사각지대의 차들에 대해 경고해주고 우리 현재 차보다 연비가 더 좋다고 했어요. 박 씨는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로 은색 머리와 철퇴 안경 뒤에 친절한 눈을 가지고 계셨어요. 박 씨는 따뜻한 미소로 젊었을 때 런던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영국 문화와 공학기술을 존경했다고 하셨어요. 품질 전통에 대한 관심, 장인 정신에 대한 자부심을요. 이제 제 나라가 그와 같은 우수성의 정신을 존중하지만 현대적 혁신을 가진 자동차를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하셨어요. 그의 손녀딸은 소피아와 비슷한 나이의 조용한 소녀였고 긴 검은 머리와 수줍은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박 씨는 자랑스럽게 손녀딸이 영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녀가 당신 아이들에게 한국어 단어들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마법 같았어요. 수줍은 한국 소녀가 갑자기 살아났고 작은 공책을 꺼내 소피아와 알렉산더를 위해 한국 글자들을 그려주었어요. 한국 소녀는 조심스러운 영어로 아주 좋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건 안녕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에드워드는 점점 커지는 감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셨어요. 아버지의 손자 손녀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온 아이로부터 배우는 것을 보시며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어요. 에드워드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조용히 알아, 세라피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리석었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 좋은 장인정신과 혁신은 어디서 오든 축하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한국 엔지니어들은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영국 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술가들이라고 하셨어요. 3개월 후 제 빨간 제네시스 GV70이 마침내 도착했어요. 온 가족이 처음으로 보기 위해 우리 집 진입로에 모였어요. 에드워드는 차 주위를 천천히 걸으시며 경험 많은 손으로 매끄러운 금속을 따라 만지시고 평생 자동차를 만들어온 사람의 눈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살펴보셨어요. 소피아야, 할아버지 사무실을 위해 우리 새 차를 그려주겠니? 라고 하셨어요. 오래된 제규어 사진들 옆에 그것을 전시하게 되어 영광일 거라고 하셨어요. 소피아는 활짝 웃으며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그 옆에 한국 국기도 그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에드워드는 그것이 완벽할 거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닦아내시는 것을 저는 봤어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종종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져요. 한국 자동차는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교통수단 이상을 주었어요.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존중, 품질, 그리고 오래된 전통을 여전히 존중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움에 대해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다음해 여름 한국으로의 첫 가족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이 제네시스가 훨씬 더 큰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가족이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 더 가까워지게 할 여정이었어요. 그날부터 누군가 에드워드에게 딸의 한국 자동차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문화들 사이의 다리이고 제가 본 것 중 가장 뛰어난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셨어요.